성룡의 음악살롱 18회차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여러분들과 세 개의 주제를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귀국 독창회 또는 일반 성악가들의 독창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악, 즉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성악 그러면 예전에도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노래를 불렀을 건데 그 성악이 아닌 외국의 노래를 부르고 외국의 언어에 맞게끔 발성을 하는 게 성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이태리 깐초네, 즉 보도 듣도 못한 언어로 시작을 해서 그걸 잘 익힌 다음에 음악대학에 진학하고 음악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독일어, 영어, 뭐 이태리어 등 본격적인 외국 노래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가곡, 오페라 등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심화 있게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진데 미국이나 유럽 가서 우리나라 말로 된 노래를 가르칠 리가 만무하니 더욱더 외국어 노래를 배우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귀국 독창회 또는 뭐 연주를 한 사람들한테는 귀국 독주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국 독창회 프로그램은 프랑스,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 뭐 스페인어 등등 짬뽕으로서 각 외국의 언어들이 종합된 종합 선물 세트 같다.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런 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하는 증명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랜 유학 기간을 거쳐왔고 또 학위까지 따왔으니까 일종의 신고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국에서 배웠던 은사님들 주변에 우리 음악계에 있는 여러 어른들, 주변인들, 지인들을 모셔놓고 신고식을 잘 치르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 그리고 강사로서 대학이라든가 고등교육기관에 진출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청중들 거기 오신 분들과 몇몇의 사람들과의 절대적인 언어의 장벽, 즉 프로그램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태리 노래를 부른다. 누가 알아먹을까요? 프랑스 가곡. 쇼숑. 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쇼숑이라는 작곡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방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학술 발표의 심포지움이 돼버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하러 나와서 돈 들여가면서 세종문화회관이네, 예술전당이네 그런 데서 합니까? 학교 가서 들어가가지고 심포지움이라든가 학술 발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대요. 몇 석 정도의 정식 규모의 홀에서만 해야지 그게 연구 실적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전당의 공식 홀에서 열리는 성악 독창회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청중의 욕구와 수요와 사정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외국 노래들만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소통도 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장성도 형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와 있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리고 추모하며 또 조명하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실내악 시리즈 베토벤 1 그래가지고 베토벤의 초기 작품인 목감 8중주와 현악 5중주를 연주하였답니다. 신선했어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군데 난립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하에 뭐 추모네 기념이네 그런 음악회와는 다르게 평상시에는 접하기 힘든 베토벤의 청년 시절, 즉 베토벤은 다른 작곡가보다는 더욱더 유별나게 연대에 따라서 음악 스타일이 확고히 다르거든요. 즉 이때 청년 시절 자신의 고향에 머물면서 작곡가로서 꿈을 키우고 학습의 시절 2대 음악의 그 당시에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 진출하여서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갔던 시대 3기 악성 베토벤하고 추존될 만큼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었던 그런 3기로 보통 음악학자들이 구분하는데 첫 번째 시기 자신의 고향 독일 본에 머물면서 썼던 현악 5중주와 목감 8중주라는 곡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다른 베토벤 250주년 기념 음악회하고는 다른 성격의 음악회여서 참신하고 아주 학술적이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아까 귀국 독주의 귀국 독창의 프로그램 이야기했을 때처럼 왜 지금 베토벤이 250주년이나 태어난 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토벤을 연주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꿔 말하면은 베토벤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식 음악인으로서 연주하고 음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 갔더니 베토벤 음악이 결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재밌고 신선하고 스펙타클하지 않죠. 우선 연주했던 베토벤 현악 5중주곡은 제목이 폭풍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간 동행이 하는 말이 자기는 폭풍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스펙타클하면서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걸 생각했는데 너무 시시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청각보다 시각이 월등히 앞서가 버렸고 각종 CG네, 그래픽이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보면요. 폭풍, 재난 그런 식으로 주제를 해서 어마어마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현 시대 트렌드에 부합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작 현악기 5대가 하는 거를 그것도 지금의 음악이 아니라 250년 전의 음악을 가지고 현 시대의 관점으로 판단한다? 그럼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수고를 들이면 그 작품이 왜 폭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가기 전에 사전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수고는 기울이지도 않아요. 넘치고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여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클래식 음악을 더욱더 친근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만 노력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작품이 폭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마지막 4악장에 가서야 막 트레몰로를 연주하고 제1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몇 가지 패시지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 폭풍같이 들렸다. 그래서 그 당시 출판업자, 즉 지금 영화의 투자자 같이 그렇게 그 악보를 사게 만들고 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베토벤이 붙인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걸 현 시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지금 거와 비교해가지고 시시하고 지루하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베토벤의 시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베토벤 음악을 연주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거예요. 폭풍 그러니까 의뢰 단조 음악이고 슬플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또 갑자기 웬 선입견입니까? 분명히 프로그램을 읽어봤으면 그러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즉 우리가 고전이라고 칭송받는 베토벤 음악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작품에 갖고 있는 숭고한 세계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에 갖고 있는 자신의 좁은 호로서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음악 애호가라든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면은 그런가 보다 더욱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음악 전공자들이 더욱더 심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남의 연주는 듣지도 않고요. 잘했네 못했네 그걸 판단하고 세계적인 것만 추구하고 자신에게 뭐가 되면 득만 되려는 거 하지 그런 건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앞에 귀국 독창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관객하고 정말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랑스, 독일 가곡 이전에 한국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곡도 부르면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관객을 한 명이라도 끌어모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연주자가 이렇게 내가 어려운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지루하지 않았냐? 왜 물어봅니까?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누군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연주와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 감동에 빠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음악인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제가 바라만 봐도 좋아 아이 컨택트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재미도 없고 뭔가 활력도 없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침체돼 있어요. 졸업식도 취소돼 있고 경제 활동도 안 하게 되고 나가도 사람도 없고 전전긍긍하고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국일수록 필요한 게 문화예술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갈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고 그저 움츠러들 것입니까? 이럴 때에서도 사람 모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문화예술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 기운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문화예술인의 역할이고 기능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 보셨거나 기억나시는지요? 마지막 장면에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침몰하는 배, 4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자기들은 탈출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탈출할 때까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환희를 주고 안심을 주고 힐링을 주겠다.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사람들이 힐링을 많이 원한답니다. 저 그거 몸소 체험했어요. 며칠 전이죠. 그 외국어 대학교 문화상점 이문 107에서 하는 음악회가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문의하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음악회 꼭 해야 되냐. 더군다나 여러분들 성악 연주회는 온 사방군들의 침을 튀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큰 홀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걱정되고 이런 온 사람들도 사람도 안 올 건데 해야 되냐. 제가 그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습니다. 해야 된다. 사람이 한 명이 오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저하고 김정아 선생님 이문 107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아 선생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힐링을 받아요. 김정아 선생님 스스로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죠. 그래서 앵콜 신청을 받고 김정아 선생님이 객석을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전부 아이 컨택을 하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손에서는 땀이 나지만은 그 사람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 같은 힐링받는 느낌. 그래서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울 때 이 김정아 선생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고 음악의 힘으로써 치유받았다고 아주 기쁘고 돌아갔답니다. 이게 바로 음악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 독창의, 독주의 프로그램 선곡.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음악을 해야 되는, 그리고 250년이나 지났지만은 베토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인들이 더욱더 발돋움해서 음악으로서 사람들 치유하고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첨부 영상은 지휘자 서장훈과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베르디의 개선행진곡입니다. 신나고 우리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악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음악 듣고 개선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룡원의 음악살롱 18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